자, 158페이지 수행과제 보시면은 재무전자는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 우리 관리 항목 등록하는 거 FAT 1급 교재에서 이와 똑같은 거 해봤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의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그래서 821번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822번 차량 유지비에 관리 항목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지금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개정과목 및 저거등록 822나 821 입력하시고 가서 자 보험료 옆에 관리 항목 더블 클릭해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32번 업무용 승용차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동그라미 클릭하고 확인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822번에서도 관리 항목 셀을 더블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쭉 빼가지고 32번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면 이와 같이 관리 항목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텍스트가 들어가면 관리 항목을 추가한 것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TAT 2급에는 기초정보 관리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또 어쩌다가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 거래처 등록. 여러분 거래처 등록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거래처 원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처 원장을 만들려면 거래처 코드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우리가 백데이터로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 교재에서는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거래처 등록 클릭을 해보면 네, 일반 탭에 거래처 26개, 금융 탭에 거래처 6개, 카드 탭에 거래처 4개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7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왜 우리가 등록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야 비교식으로 단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란히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입력되어 있는가 보실까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시면은 네, 입력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차액이 0이 나와야 제대로 입력된 거죠. 그리고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는 어때요? 항상 일치해야 되죠. 자산과 부채 더하기 자본은 언제나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8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것도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와 전기를 비교식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입력이 필요하죠.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자, 우리 재무전자는 제조업이에요. 한번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 가셔가지고 재무전자가 업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태 제조업, 종목 컴퓨터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전기분의 제조원가 명세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하시면 매출 원가 및 경비를 선택하라. 제조원가를 여기서 찾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 우리 FAT 1급은 상품 매출 원가를 선택을 하는 건데 상품 매출 원가는 그냥 입력하지 않고 확인 누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TAT 2급을 볼 때는 제조업이니까 여기에서 경비 선택하면은 여러분 제품 매출원가를 경비로 선택해 주세요. 확인. 그리고 엔터 치고 원가 경비는 밑에 보시면 1번이 500번대, 2번이 600번대, 3번이 700번대입니다. 예, 우리는 500번대 경비를 씁니다. 1번 그러면 제조하고 나타났죠? 네,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비 2억 1,050만원, 자 부재료비 없고 노무비가 72,000원, 경비가 1억 4,700만원. 예, 그래서 경비라 함은 여기에서 복리후생비에서부터 외주 가공비까지가 경비가 되고요. 여기 노무비라 하는 것은 여기 임금이 노무비로 갔고요. 임금, 여기 임금. 네. 그리고 원재료비는 여기 재료비, 원재료비 2억 1,050만원이 원재료비는 안에 갔죠. 경비는 이쪽으로. 그래서 당기 총 제조비용은 4억 2,950만원이었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300만원 있어가지고 그걸 더하면 제조원가의 합계가 됩니다. 4억 3,250만원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없었으므로 그대로 이 4억 3,250만원이 전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완성품 제조원가입니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것은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를 의미해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건 당기 완성품. 여기에 있는 당기 총 제조비용이라는 것은 당기에 투입된 원가, 공장에 투입된 원가예요.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왜 더해 줄까요? 기초라는 것은 전기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건 당연히 당기 투입 원가하고 더해져야 되죠.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되죠. 아직 미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미완성된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걸 빼주면 이 나머지는 완성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투입된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초에 미완성되었던 거, 그걸 더해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합계예요. 그 합계에서 기말의 미완성 상태인 제품, 그걸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미완성됐으니까 빼줘요. 그런데 올해는 미완성된 게 없어요. 투입된 게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것이 그대로 완성품의 제조원가가 돼야죠. 그게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표시가 됩니다. 또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로 가느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쪽으로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손익계산 지금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보면은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이 제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하면 이 자리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 432 50만원, 4억 3,250만원이 이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 있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을 제품 매출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소매업은 어떻게 했어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를 뺐었죠. 그런데 제조업은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온 겁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거기에서 넘어와 가지고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들어갔고 이 두 개를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공품은 어디에 재고가 있는 거예요? 공장 안에, 기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재고액. 그러면 제품 재고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된 상태로 창고, 제품 창고에 있는 재고가 제품 재고액입니다. 제공품이란 뭐냐? 이
생산 과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공장 안이라는 것은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말고 이 생산 라인, 생산 라인에 있는 재고를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전기에 넘어온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 재고에, 단기에 미완성된 제품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 재고액과 제공품 재고액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음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것도 다 입력이 되어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메뉴에 가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을 해서 보면은 단기순이익, 전기 2월 미처분이익, 이익잉여금, 그래서 1187만 4,200원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요 1187만 4,200원이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고 같아야 돼요. 어디 2월 됐는가 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요 보세요. 11874,200원 똑같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거래처별 초기월도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해 보시면은 현금은 초기월이 없는 거고,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다. 보통예금 한국은행 거다. 정기예금은 초기월을 안 했네요. 데이터가 없어. 근데 외상매출금은 한림사 베스트인 거다. 받으러음은 이렇게 3건이다. 또 초기월 해야 될 게 뭐예요? 쭉 내려가서 외상매입금,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은 전부 거래처별 초기월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외상매입금은 대신과 한성거, 미지급금 우리자동차 판매거, 단기차입금 신한은행거.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요 3가지가 채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채권, 그 위에는 예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기월 되었는 것을 확인했는데 딱 하나가 안 돼 있네요. 정기 예금 2천만 원짜리. 여러분도 안 돼 있죠? 정기 예금.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나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정기 예금 어느 은행 건지는 데이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기 예금이 지금 거래처가 거래처 초기월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거 이제 기억을 한번 해도 봅시다. 다음에 이제 전표 처리 제 2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전표 처리는 FAT 1급에서의 전표 처리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일반 전표 입력하는 연습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는 건 다 생략해도 되겠죠? 바로 165페이지로 넘어가서 수행과제를 합시다. 전표를 작성하기, 전표 작성하기, 일반 전표 입력. 다음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먼저 출금 전표를 작성해라.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5-7466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 하셔야 되겠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출금 전표 작성하라 이 말이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F3 눌러서 하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부가세가 있는데 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지 알고 있죠? 왜 그러죠? 주유를 하고 부가가치세 2,545원을 우리 회사가 부담을 했으니까 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전표에 넣는 이유가 뭐죠? 공제 못 받으니까. 사유는 뭐예요?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넣어야 맞는 거다. 자, 입력하세요. 일반 전표입니다. (8월 1일) 출금 차량 유지비. 자, 관리부 차기 때문에 822번 써야 되고요. TAT 2급 문제에서는 부서를 잘 확인하십시오. 생산부 차다 하면은 500번대, 관리부 차다 그러면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고, 비용이니까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시험이 아니니까 꼬박꼬박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거래처 코드 있는지 주유를 한번 검색해볼까요? 동산 주유소밖에 없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여기다가 SK 주유소라고 타자합시다. 적요는 1번 적요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28,000. 엔터. 이렇게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하고 나서 이 차량 유지비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F3을 눌러야죠. F3. 그래가지고 어떻게? 밑에 여기 앞에 승용차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25에 7466을 선택해야죠. 확인. 그리고 구분에서는 1번 유류비 그대로 두고, 이 코드가 뭐냐면 부서가 어느 부서냐라는 건데 우리는 부서를 코드를 안 만들었어요. 너 부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이거를 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이걸 해야만이 어떤 장부가 만들어지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차량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이 장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표만 입력하고 밑에 요 승용차 관리를 하지 않았다. F3 눌러서. 그러면은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저 차량 유지비와 현금의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또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이런 곳에는 반영이 되겠으나 차량별 장부가 안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 문제 해봅시다. 입금전표 작성하기.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하였다. 여러분들 엊그제 시험 본 그 문제하고 거의 같죠? 우리가 어떤 회사로부터 외상대금을 받고 입금표를 해줬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근데 이건 입금전표로 작성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자동 입력되니까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5일이네요. 8월 5일. 2번 입금 외상매출금은 108번.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 되죠. 코드란에다가 한림, 적요에다가는 외상대금 현금 회수 4번 적요, 금액에다가는 3300 플러스 330만원 이렇게 하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입금증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정기예금이 지금 어느 은행인 건지 우리가 거래처 초기월이 안 돼 있었는데 이거 이번에 초기월까지 하고 해야 되겠네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정기예금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정기.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이거 처음 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미수수익이 웬 말이냐? 자요, 이번에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한국은행에서 만기가 돼가지고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냐면 80만 원 발생했어요. 언제? 8월 20일 날. 그런데 이게 예금은 언제 한 거냐면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결산 때 이 미수수익이 뭐냐면 지난해 결산 때 경과분에 대한 이자, 경과 이자를 지난 회계연도에 이자 수익으로 발생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올 때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 미수수익 요 잡은 것이 얼마인가, 이거 작년도 전표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봐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상에서 봐라. 아니면 전기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아니면 이 8월 20일 현재 올해 그 합계전액시산표나 같을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미수수익이 더 발생할 리는 없으니까 한번 두 개 다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수수익이 얼마 잡혔는지 확인합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미수수익을 보세요. 26만 6,600원. 이게 작년에 경과된 이자 수익으로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잡았던 거예요. 결산 등계로. 그러면 합계전액시산표를 8월 20일자로 조회해도 이 금액과 같은가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전액시산표 8월 20일자 미수 수익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결산 이후에 8월 20일까지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변화는 없었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걸 조회하라 했으니까 거기서 조회해서 보는 게 맞아요. 시험 문제에서 안내한 대로. 그런데 이렇게 8월 20일자 합계전액시산표를 봐도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액은 266,600원이다 라는 걸 메모를 딱 해놔야 돼요. 266,600원이다. 미수수익이 이것이 266,600원이다. 이걸 메모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읽어볼까요?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 자, 지금 우리가 무슨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면 정기예금 만기됐으니까 대변. 입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은 차변. 얼마가 입금됐냐면은 요거 2천만 원에다가 80에서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요거 11만 여기 있네. 차감 수령액 요게 보통예금이에요. 20676,800. 자, 차변에 20670,800, 대변에 정기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미수수익은 이제 이자 받았잖아요. 보통예금으로 이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수수익 아까 메모했던 266,600원은 이제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돼야 돼요. 자산 감소. 그러면은 요 80만 원에서
80만 원에서 266,600원을 빼보세요. 80만 원 빼기 266,600원 얼마 나오는지 빼보세요. 그 금액을 또 메모해놔야 돼요. 533490을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이 533400이라는 숫자는 뭐냐? 당기분의 이자 수익이에요. 이게. 533400을 메모해야 된다. 전기분의 266,600원을 전기분의 이자 수익으로 봤으니까 나머지 533400은 단기의 이자 수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원이 다 단기분이 아니라 266,600원은 작년도에 결산할 때 수익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차감한 요 나머지만 이자 수익으로 보는 거다. 이게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네.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법인세, 지방소득세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했죠. 그러면 원천징수를 당하면 세금을 당하면 법인은 이것을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선납세금이라는 당좌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선납세금. 네. 자, 요 3번 문제 굉장히 귀한 문제입니다. 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꽤 복잡한 문제예요. 예, 회계 처리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에 예금이 만기가 됐으나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전기 결산 때 기간 경과분을 이자로 반영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단기에 반영해야 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장부를 검색해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수익 요 266,600원 찾아냈고 이거 대변에 하고 이자 수익은 이번에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대변에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선납세금은 자산이거든요. 이건 차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이 선납세금하고 여기 보통예금이고요. 대변이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익하고 위수수익이에요. 자, 정리됐죠? 이제 입력해도 될까요? 자, 회계처리. 자, 입력해보세요. 다 정리됐죠? 자, 일반전표 날짜는 8월 20일 대변에 정기예금 거래처 한국은행 정기예금 98003 적요는 만기라고 씁시다. 여기다 만기 금액은 2천만원 20 플러스 엔터하고 또 대변에 이자 수익이 있었죠. 이자 수익 533400 아까 메모했죠. 또 차변 보통예금이 있었죠. 103번 은행이 한국은행 보통예금이죠. 한국은행 보통 코드에다 넣어야 됩니다. 적요는 저기죠. 정기예금 만기 입금 금액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20676,800 차감 수령액이 들어온 거죠. 20676,800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차변에 자산 잡을 게 있었죠. 세금 선납 세금 136번 적요에다가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1번
1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적용 코드 쓰면 되고요. 얼마를 세금을 공제했느냐? 1, 2, 3, 200. 1, 2, 3, 200. 자, 이제 266 600원이 차이가 났어요. 이게 이제 대변에 이게 아까 뭐였어요? 미수수익이었죠? 미수수익을 이제 자산 감소시켜야 됩니다. 116 미수수익. 저교에는 미수수익을 이제 대체하는 건데, 여기에 미수수익의 재수정 분계 4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미수수익을 이제 대체시킨다, 재수정한다. 뭐 그런 의미로 그걸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266 600원. 네, 보세요. 전표가 5줄로 입력이 됩니다. 이 한 건의 하나의 전표로 작성을 하려면.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하고 선납세금, 대변이 정기예금, 이자수익, 미수수익. 복잡하죠? 네, 연습 많이 해둬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볼 때 정기예금을 초기이월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기예금 원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기예금에 거래처 원장 그냥 가보세요.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자, 기간은 엔터 치시고 뒤에 날짜는 8월 말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월 말일로 보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정기예금을 한번 볼까요? 104번이죠. 정기예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쳐볼까요? 네.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8월 말 현재 104번 정기예금을 거래처별로 보는데 한국은행 정기예금에 대변에 2천만원, 잔액이 마이너스 2천만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거래처 초기이월을 아까 안 해놨기 때문에. 만기처리니까 대변만 입력되어 있지 여기 전기이월이 2천만원이 여기 안 나타나 있죠. 거래처 초기이월이 안 돼 있으면 장부가 이렇게 됩니다.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죠. 이게 예금이 마이너스 났다는 건 대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 대출 일어나는 거.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가서 이 잔액을 제로로 바꿔야 되는데 잔액을 제로로 바꾸는 방법은 거래처 초기이월을 해주는 방법. 자, 거래처 초기이월 가셔가지고 정기예금에서 옆에 코드난 여기 정기예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코드난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국민은행을 찾아주세요. 국민은행 당좌.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 정기. 한국은행 정기예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액 2천만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넣고서 이제 거래처 원장을 간 다음에 위에서 조회를 누르면 장부가 조회가 다시 됩니다. 네. 자, 조회를 눌렀더니 전기이월란에 2천만원 채워졌고 이제 잔액이 0이 됐죠?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원장의 이 전기이월이라는 것은 거래처별 초기이월이라는 장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거래처 원장이 전기이월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네. 자, 그것도 우리가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방금 정기예금 만기시 회계처리입니다. 정기예금 만기시. FAT 1급에서는 정기예금이 만기됐다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내느냐?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쉽게 내버려요. 그리고
전기말 미수 수익이 있었다는 것도 그냥 없는 것으로, 전기의 결산 때 아무런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안 한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원천 징수도 안 했다? 은행에서 예금 만기할 때 원천 징수 안 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 안 했다면 그 회사는 결산을 정확히 안 한 거죠.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문제처럼 166페이지의 3번 문제처럼 요렇게 출제를 해야 가장 실제 상황과 유사하거나 같다. 예금 만기 시의 실제 상황과 같은 거예요. 이걸로 연습을 잘 해두셔. 이 문제가 계속 나오면은 이제 자동으로 연습이 되는데, 이 문제가 제가 이제 보면은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반복 연습 해주시라는 거죠. 한 번만 해봐가지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5줄이나 되는 내용으로 이 하나의 한 건의 거래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데 좀 숙달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4번 대체전표 작성. 보통예금 거래내역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 예납액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습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아까 우리가 이 법인세 납부한 거, 지방소득세까지 요거 납부한 거 뭘로 처리했어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했었죠? 이게 바로 자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4번 문제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액이라 하는 것은 뭐냐? 세무서에서 법인에게 고지서를 중간에 보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법인세, 결정된 법인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지서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도 한꺼번에 1년치를 내려면 금액이 커서 당시 현금 사정 문제로 납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내면 나중에 낼 때 좀 가볍죠. 그거예요. 이게 중간예납.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 계정값은 뭐다? 선납세금이다. 입력하세요.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8월 31일. 차변의 선납세금. 여기는 이제 저교에다가는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쓰세요. 금액은 98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한국은행. 보통. 법인세 중간예납을 그대로 복사하세요. 엔터로. 그리고 9800 980. 법인세 중간예납도 선납세금, 정기예금 만기 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차감하는 것도 선납세금. 이 선납세금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해요. 다시. 선납세금을 결산 정리분기할 때는 법인세로 대체시킵니다. 자, 4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합시다.